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아침에 많이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말씀드리고요. 주요 지수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중순 정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는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맥세분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 종목들 꽤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고, 시장은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텐 MOS 포트폴리오 운영 현황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버핏 스타일 기업 분석, 그래서 1단계 2강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의 아집이란 제목으로 짤막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다우가 장중에는 많이 빠졌었습니다. 뭐 S&P도 그렇지만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끝났고요. 엔비디아의 극적인 반등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0.65% 빠졌고요. S&P가 0.05%, 그 다음에 나스닥이 0.13% 올랐습니다. 여긴 주요 지수가 장중에는 한 2%대까지 이제 급락을 했다가 나스닥은 플러스 전환 성공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기폭제는 장중에 3.4%까지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장 2%, 1.9%죠 정확하게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도체주들을 리드하면서 결국은 시장을 반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역시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가 나오죠. 엔비디아의 실적에 큰 기대를 걸고 있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 붕괴가 됐죠. 그래서 94,480불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갈 줄 알았던 자산인데 10만 불이 깨져서 심리적인 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연준의 매파 발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시장 12월 인하 확률을 50% 이하로 점치고 있다. 그래서 언제는 저게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S&P 500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는 어제 4.2%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큰 망치형 캔들을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6666이 아주 굉장한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장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뚫었다가 다시 한번 힘차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AV 합선 상승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바닥에서 바이온 딥 현상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스몰캡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 다음에 그로스가 조금은 올라왔고요. 미드캡하고 그동안 좀 방어를 했던 주식들이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주가를 보면 사실은 지수상으로는 별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다우가 0.34% 플러스, 그 다음에 S&P 500이 0.08% 플러스, 그 다음에 나스닥이 0.2% 정도 빠졌고요. 소형주만 1.83%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소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끝마무리까지 이제 왔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특히 금요일 날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가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패닉 셀링은 다 끝난 게 아니냐, 소형주에 대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주도 보면은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바닥 보면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금주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NDS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죠. 이것도 현재는 어제 0.06%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AV 합선 두 개 다 깨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이제 받쳐서 큰 양봉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어제 저점 대비하면은 6.3%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계속해서 매물을 받았고, 일주일 전에 바닥 찍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 또 금요일날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금주도 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소형주가 고점 대비해서는 8% 이상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플러스 0.32로 끝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밀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형주가 좀 살아나야지 투심이 살아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치 캔들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소형주들은 바이온 딥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저가에 많은 매집을 했다.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10%가 넘게 빠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어제 많이 돌렸죠. 이게 다 엔비디아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가에서 많이 사줬고, 즉 지하까지 갔다가 다시 로비로 와서 일단 1층 상단에 있습니다. 2층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계속해서 2달 전에 움직였던 그런 이제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서 잘 지지만 해주면은 2층, 3층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로점이 된다. 그 전까지는 좀 상승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NLR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라늄 앤드 뉴클리어 ETF인데요. 어제는 0.78% 종가 하락으로 끝났는데 사실은 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다가 말씀드렸던 0.628짜리까지 회복을 했다가 거의 다시 밀려서 끝났는데요.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사실은 한 달 동안에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왔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거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거품이 이제는 다 깨졌다. 그래서 거품이 꺼진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빌드업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해서 NLR은 저는 이제 저점 분할 매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내려올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NLR은 어차피 AI 산업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계속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자력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거에 많은 부분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연말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빅스 지수 한번 보시죠. 빅스가 20%, 21% 선까지 갔다가 반등을 하면서 결국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20% 아랫단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주에 시장이 차근차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더 안정감을 찾고 이 지수는 점점점 내려올 거다. 그래서 저의 기대는 한 수요일까지는 대충 한 18%, 17%대까지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이 여기서 한 1%에서 2% 정도는 조금은 더 힘차게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 보고 싶고 현재는 공포 부진이 존재합니다. 이제 익스트림 피어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어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수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3.4%까지 가서 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고 국내 야간 선물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등을 좀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1.8%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시가 근처까지 이제 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해줬다. 근데 보면 매물대 분석해 보면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한 달 반 전에도 여기 점령하고 그다음에 바닥 확인하고 그다음에 쭉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하락을 해서 여기 한 번 더 확인을 저번 주에 확인했었고 다시 올라왔었고 저번 주말에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고무적인 거고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발현해줬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15.6%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하락폭 보면은 가장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다시 기대감에 의해서 거의 200불 선까지는 좀 근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팔란티어도 많이 빠졌습니다. 팔란티어는 보면 항상 이렇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큰 하락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만회를 하죠. 그래서 지난 실적 발표 시즌에는 25%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는 좀 빨리 나오긴 했지만 20% 정도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게 반등을 해줬고요. 4.4%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플러스 1.1%로 끝냈습니다. 사실은 플러스 3%까지는 갔었죠. 그래서 이 웨이브 합선을 다시 지켜줬다. 그리고 거의 또 이렇게 큰 지지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52% 이러면 한 10% 정도 더 빠지면 여기서 152불까지는 갑니다만 이거 가기 전에 결국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엔비디아도 마이클 버리의 그 풋옵션 매수 뉴스 때문에 굉장히 한 이 정도는 조정을 받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입니다. 국내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아이온큐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49.8% 하락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고요. 너무나 기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부 거품이었구나. 기대치였다. 그렇지만 거품은 이제 깨졌다. 그래서 저는 미니 버블 붕괴가 다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된다. 근데 마침 이 매물대까지 지지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살짝 터치하는 듯 하다가 거기서 급반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5.7%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플러스 3.9%.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서는 10% 넘게 돌렸다가 지금 장을 마침을 한 건데 굉장히 센 반등 나와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락폭이면 결국은 이 지역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쪽 양자 컴퓨팅은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50%까지는 하락을 찍었었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래서 최근에 있던 낙폭 중에 가장 컸습니다. 코웨이브죠. 저희가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요 50%가 넘었습니다. 어제도 보면 장중에 6.2%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1.3%를 가는데 이제 거의 플러스권까지 갔다가 다시 좀 밀렸죠. 그래서 아직도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기를 바랬는데 어제는 6%라는 굉장히 강한 하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량이 좀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물량 받으면서 또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졌을 때는 물량이 더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하방을 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요. 반면에는 지금 여기 있던 바닥의 물량들을 전부 다 걷었다 하는 것을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바닥권에서 물량을 걷었다고 보고 싶고요. 이 거래량을 좀 강하게 이제 인상 깊게 보고 이번 주에는 적어도 한 90불 이상 100불 선까지는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되게 강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근데 AB 합선 분석을 해보면 상장 때부터 주요 포인트 찍어 오면은 결국은 이 모든 AB 합선들이 어디에 집결하느냐 보시면 110불에서 120불 사이에 집결을 합니다. 이게 전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이게 시장의 심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 정도는 하락을 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매도 세력들이 암만 때렸어도 평균 가격은 대충 100불, 12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불에 때렸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한 20-30% 플러스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는 최대 수익이 100%입니다. 근데 때려서 단기적으로 50%가 빠졌잖아요. 고점에. 그럼 매도 세력들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가치를 획득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래량도 약간의 쇼커버링, 매도했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사는, 그래서 장중에 6.2%에서 마이너스 1.3%, 한 5% 정도를 돌렸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나리오를 긁자면 여기서 갭상승으로 해서 좀 더 강한 상승이 온다. 그럼 쇼커버링이 좀 속도가 붙는다. 그러면 쉽게 100불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잘 지켜보고, 근데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엑스텐 모스 포트폴리오 운용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지금 모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6.35%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2.15 빠지기 때문에 지수 대비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맥세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하고 아이온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많이 빠져서 지금 지수보다도 많이 떠내려왔지만 물타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온큐 물타기 3번 돼 있고요. 팔란티어 물타기 한번 했고, 비트코인 또 물타기 한번 했습니다. 테슬라가 물타기 한번 됐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현재는 포지션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ETF를 하나 팔았고, 오늘
시작할 때 또 ETF를 하나 팔 겁니다. 지금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적게 팔렸기 때문에 캐시가 지금 모자라서 ETF를 하나 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기 엑스템 포트폴리오 제가 운영하는 거 타격 많이 입었습니다. 어제 또 빠져가지고 결국은 지수 대비해서 7.69%, 요 지수 대비해서 한 8% 앞서 있던 포트가 요 한 달 만에 결국은 많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다. 그래서 21개를 분산을 했어도 사실은 보면 지수보다도 종목들이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던 장세다 하는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69% 있는데 결국은 금주에 좀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타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개별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한다. 그럼 이 폭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가끔 분석을 하는 거죠. 승률하고 프로핏 팩터 분석을 하면 승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60% 플러스로 내려왔고 40% 이제 패배율입니다. 이긴 종목이 21개, 지금 지고 있는 종목이 14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승률이 많이 줄었고, 프로핏 팩터는 번 거는 잃은 거에 1.15배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배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평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빨리 시장이 반등해서 이런 평가 손실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분석해 보시면 지금 내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희 포트는 지금 AI 관련 종목들, 중소형주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나고 있고, 대형주들은 그 전에 수익 났던 거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그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7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들에서 타격을 많이 입으시면 그럼 과연 대형주를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맥7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보게 되면 구글이 46.49% 가장 많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41%, 구글보다 조금 못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밑에 있습니다. 21%.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가 19%, S&P 500이 14% 플러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메타, 테슬라는 전부 지수 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보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때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한 45% 정도까지 빠졌었죠. 그러다 그게 다 반등을 했다 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연초 대비하면은 아직 실적이 별로 수익률이 별로 안 났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는 구글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좌에 안 가지고 계셨으면 맥7 다른 종목들은 계좌에 플러스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면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해서 하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정 가치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워렌 버핏 방식의 기업 분석 시간에서 오늘 한번 그 적정 가치 찾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혹은 그런 밸류에이션 모델에 의한 적정 가치는 얼마냐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DCF 모델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게 심플리 월스트리트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건데 굉장히 그래도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분석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걸 따왔고요. 일단 엔비디아 보게 되면은 캐시플로우 모델, 즉 이게 뭐냐면은 향후 회사들이 순이익이 나고 돈을 계속 번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버는 거를 쭉 늘어놓고 거기서 깡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해놓은 겁니다. 즉 10년 뒤에 100은 지금 디스카운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디스카운트율을 정하는데 그거를 한 8%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온다 하면은 그게 지금 한 50 될 거고요. 또 9년 뒤에 100은 지금 보면은 한 55 될 테고요. 그걸 다 현가로 땡겨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 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주가가 19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디스카운트 모델을 적용하면은 164불이 적정 가치다. 그래서 지금 15.4%가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확실히 엔비디아는 수익성도 좋고 성장성도 좋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오버밸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돼 있고, 애플 보시면은요 현재 페어밸류는 223불, 디스카운트 모델로 하면 223불인데 시장에서 272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아이폰 새로 출시되면서 그게 잘 팔리고 품귀 현상이 난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다. 21% 고평가입니다. 밸류에이션에서는.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도 더 큰 폭으로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510불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눌렸죠.
페어밸류는 608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보다 16.2% 밑에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알파 구글입니다. 구글은 거의 적정 가치 수준에 있습니다. 3.5% 언더밸류 돼 있는데 거의 적정 가치다 보겠고, 아마존은 페어밸류가 300불인데 지금 주가는 234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2%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밸류의 선상으로 보는 겁니다. 메타는 적정 가치가 1080불입니다. 캐시플로우로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609불이라는 거죠. 와, 43%가 언더밸류 돼 있습니다. 주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손이 쉽게 안 나가세요. 왜? 한 2022년도에 한번 아픔을 줬잖아요. 75%가 10개월 만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걱정 좀 하시는 거예요. 투자는 하는데 돈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제 메타입니다. 테슬라 보시면은요, 와, 페어밸류 캐시플로우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155불이어야 될 주가가 지금 404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아서 404불이지 44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지만 160불이 60%가 오버밸류가 돼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역시 뭔가 시장의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주식이구나. 핫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로드컴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브로드컴이 이제는 시총 기준으로는 메타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6위거든요. 브로드컴 보시면 아무래도 엔비디아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거죠. 보면 페어밸류가 298불이 나오는데 현재 가치가 342불입니다. 14% 오버밸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 칩 관련주들은 한 15% 정도가 오버밸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하고 코어위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이 지금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못 따왔고, 팔란티어 보시면요, 현재 페어밸류는 73불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174불에 거래가 되고 있죠. 136%가 오버밸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워낙 기대치가 큰 주식이니까 DCF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높게 붙어 있다.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면은 이 주식 안 사죠. 그럼 뭘 사느냐? 밑에 보시면 코어위브가 있습니다. 페어밸류가요 392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모델로는 392불이 적정가야 하는데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77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80%나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낮습니다. 그럼 워렌 버핏이 봐도 무조건 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이거는 거품이야 할 수 있지만 이건 다 애널리스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절반을 치더라도 지금 200불 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너무나 언더밸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시장에다 저는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타겟 프라이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과거 3년 동안에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올려온 엔비디아의 적정 가치입니다. 지금 현재는 232불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가 190불이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프라이스 타겟이 22% 정도는 현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22% 수익률이 있다. 봐서 항상 과거에도 보시면은요, 애널리스트들의 적정가를 항상 주가가 쫓아갔습니다. 이번에 쫓아가다가 이제 밀렸는데요, 애널리스트는 더 올렸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투심입니다. 고점에서 이제는 프라핏 테이킹 좀 하자 해서 빠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32불까지는 언젠가는 때릴 거다. 그럼 지금 현재 사면은 한 22%의 단기 수익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35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최저가는 10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웨이팅도 최근 들어서 한번 좀 숨을 죽였다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4.66입니다. 애플 보시겠습니다. 애플도 보면 과거 보세요. 항상 애널리스트의 가격에 붙었습니다. 터치 했죠. 결국 지금도 보면은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 281불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제 3% 남았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거의 근접했다. 그래서 애플은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는 가격에 다 왔구나
하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결국은 애플은 그렇게 큰 AI 시대의 성장성이 있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예전에도 보면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보다 주가가 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근접하고 빠지고 근접하고 빠지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까워졌었죠.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애널리스트의 뷰를 발현을 했는데 결국 애널리스트는 또 도망갔습니다. 위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애널리스트는 계속해서 프라이스 타겟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스 타겟은 625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프라이스 타겟은 22%더 오를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거의 비슷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한번 붙는다 하면 언젠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600불을 넘을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한 6개월 내다보면은 한 20%는 더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똑같습니다. 구글입니다. 구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타겟 프라이스가 318불까지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왔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보시면 항상 보면 애널리스트 가격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글도 지금 1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가 끊임없이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구나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구글이야말로 좀 빠질 때마다 다시 1등 주식이니까 현재 수익률, 그래서 사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과거에도 보면요, 애널리스트의 가격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따라는 갑니다만 그래도 터치도 못하고 그걸 초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좋게 평가하지만 아직 시장의 관심은 좀 뒤처진다. 왜? 그냥 그 상거래잖아요. 꼭 이게 AWS 이제 뭐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아마존은. 근데 워낙 그쪽에서 이제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이게 거의 손해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널리스트들 웨이팅 보면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클라우드 쪽에 굉장한 밸류를 주고 있다. AWS가 그 클라우드에서 지금 1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밸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24%나 뒤쳐져 있어서 사실은 아마존 올 연말까지 보면은 다른 주식들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입니다. 메타는 진짜로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에서 펄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오다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괴리가 많이 났었죠. 항상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마다 메타가 항상 충격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이 빠졌다가 또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V자 반등 나왔고요. 애널리스트 프라이스에 붙었었고, 최근에 약간 반대 현상이 납니다. 이건 다이버전스라고 제가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너무 좋게 먹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를. 그런데 최근 실적 발표 나오고 조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타겟 프라이스가 841불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메타가 지금 609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단이요, 애널리스트의 하단이 560불이거든요. 8% 정도 아래에 하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싼 겁니다. 현재 38% 뒤쳐져 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장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빠졌었고요. 이때도 현재 지금 장 약간 조정을 받은 거라고, 미니 버블 터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한번 믿어볼 만합니다. 이 당시에도 거의 저점까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하단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거의 애널리스트 하단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딴 때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 하단까지 거의 근접했을 때는 V자 반등 항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장이 꼭 경험대로 된다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V자 반등이 근접한 구간에 와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38% 하단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보면 항상 그 애널리스트의 적정가에 더 위에 있었죠. 오르거니 내리거니 했는데 지금 또 위에 갔다가 조금 적정가로 근접해 왔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404불에 있고 애널리스트는 392불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와서 그 타겟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역시 그 머스크가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한번 테슬라를 내 배팅해가지고 갈 거야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올라왔고 평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슬라한테 저희가 기다리는 건 뭐냐? 자율주행, 로보택시, 플러스 저장장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미래의 꿈을 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느 정도로 가시화된다 하면은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듯이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600불의 타겟 프라이스를 놓은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브로드컴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브로드컴은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있을 때마다 올려왔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거의 주가도 거기에 쫓아오고 있고 현재는 한 15% 밑에 있는데 당연히 올라가서 이제 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있다. 394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의 레이팅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굉장히 회사가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애널리스트가 밸류에이션을 꽤 올려줬습니다. 이게 모두 펑펑 뛴 게 뭐냐면 실적을 실제로 확인을 하고 가이던스를 듣고 이제 실질적으로 올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애널리스트는 그걸 그대로 다 평가를 해줬습니다. 요번에도 평가를 해줬고 그런데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빠졌죠. 그래서 오랜만에 주가가 애널리스트의 적정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한 6%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타겟부터는 184불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게 255불에 놓여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팔란티어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 제가 저번에도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상업 쪽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물론 커지기도 하지만 상업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써주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성장은 계속해서 될 거다. 물론 성장률이 약간은 주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커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성장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이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인하고 실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레이팅을 주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커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온큐도 최근 들어와서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75불까지 올라왔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보다 현재 주가가요 47불에 와 있기 때문에 60% 정도 올라갈 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애널리스트들이 로우 프라이스로 놓은 55불보다도 밑에 내려왔습니다. 즉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쌉니다. 아이온큐는. 와, 이러면 이거 무조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로우 프라이스를 항상 믿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다시 올라갔다. 이때도 굉장히 괴리가 심해졌는데 다시 올라갔다. 지금도 괴리가 꽤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V자 반등이 한번 오지 않겠느냐. 프라이스 타겟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애널리스트도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50% 넘게 빠졌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손절매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반등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어웨이브입니다. 이게 또 재밌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죠. 코어웨이브 자체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타겟은 130불에 놓여 있고요. 지금 최고가가 23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36불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레이팅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코어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애널리스트들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프라이스 타겟보다 현재 주가가 77불 선, 그러니까 70% 정도 앞으로 갈 수 있다. 프라이스 타겟까지 가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어웨이브는 굉장히 흥분을 많이 했던 주가였고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 고점까지 한번 찍었었습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코어웨이브에서 일어났었고요. 그럼 굉장히 이제 조금 버블이 붙었던 거죠. 그래도 어차피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빠져서 내려와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지금 프라이스 타겟보다는 많이 눌려 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많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대하는 거는 좀 급하게 이 괴리를 좁혀주기를 바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쭉 해서 지수도 한번 봤고, 지금 종목들도 봤고, 밸류에이션도 봤고, 타겟 프라이스도 봤습니다. 보면 특히 개별 종목들이 타겟 프라이스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맥세븐 종목 중에서도 그냥 탑 종목 빼고는 선호 종목은 괴리가 많이 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겐세일 중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미니 버블은 있었다가 미블 버블은 벌써 꺼졌습니다. 그러면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버블이 다시 생겨나야 됩니다. 버블은 계속 생겼다가 줄고 생겼다가 주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버블이 커질 구간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바이온딥 전략은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빠졌다 싶은 주식은 사시고, 근데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밸류에이션도 좀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의 타겟도 한번 고려하셔서 야, 이건 과연 여기서 좀 사줘야 되나 혹은 물타기를 해줘야 되나 하는 결정 잘 내리셔서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후 시간에는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시간 이제 두 번째 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버니가 지금 숏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신문 보면은 미국 신문도 그렇고 국내 신문도 그렇고 마이클 버니 얘기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충격을 줬구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시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